네, 9시입니다. 10월 30일 아태미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원하는 방송, 그래서 또 여러분이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 아태미 경제TV입니다. 자, 개장했습니다. 개장 양시장 좀 출발이 약세 분위기인데요. 자, JLK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것들 플러스 비준이, 자, 이 분위기가 좀 낙폭 있었던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AI, 로봇, 결국 이런 AI 의료도 사람 대신에 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로봇이라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시 활성화될지, 한번 지켜보고, 2차 전지가 역시 약세군요. 주말에 포드가 SK이노베이션 같은 SK이노베이션과 포드가 합작 공장, 이 공장, 글로벌 이 공장은 네, 연기하겠다. 2026년 완공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1공장은 예정대로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오늘 볼 거는 네, 2차 전지 여타 종목들이 차별화될지 아니면 같이. 자, 근데 에코프로는 플러스군요. 오늘부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기관 수요 예측 시작인데요. 지난번에 그 두산 사례를 보면, 두산 사례도 수요 예측 전에는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이제 그 이후에 쭉 밀려버렸는데, 상장하고는 확실히 빠져버렸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 상장됐죠?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날 상장됐는데, 두산 주가는 네, 9월 12일날 고점을 찍고 하기야 그때 로봇이 이때부터 다 밀렸죠. 그래서 10월 5일날 상장되고부터는 10월 5일날은 요 날이네. 요 날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는 날 큰 폭 빠졌는데,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시질이 없었어. 오늘 좀 플러스가 나나요?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린 지난 석 달 전 이맘때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비성적인 현상이 벌어져서, 자, 그래서 오늘은 루닛 JLK 강세가 좀 돋보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보는 좀 약하네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등락 종목 수는 비슷합니다. 지수도요, 코스닥 플러스 났군요. 아까 3분 전에는 좀 그랬고요. 3분 사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소부장들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소폭들 다 플러스가 나 있고요. 네, IT들도 IT 부품 소재들도 뭐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이고요. 게임주 오늘은 리메이드, 네오위즈 플러스권입니다. 엔터주들은요, 네, 하이버부터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이고요. 자, 오늘 루닛 JLK가 특히 JLK하고 어떻게 될지, 아직은 뭐 제가 우리 애청자님께 드리는 설명은 또 빨랐어요. 보통 아직은 시장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겁니다. 뭐 비급여 코드가 뭔지, 건강보험이 뭔지, 건강보험의 저기 까지 가는 과정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비급여 코드 하고요. 한 3년 지나면 그때 별 문제가 없으면 실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오늘 루닛이 제가 그동안 설명 좀 루닛을 많이 들었죠. 지난주 금요일로 유상증자 발행가가 공시가 됐나요? 네, 오늘 정정 공시가 나겠죠.
유상증자 발행가 확정은 지난주 금요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루닛은 주가가 네, 더 이상 눌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서 좋을 게 없죠. 유상증자 발행가가 너무 높아지면 청약에 부담이 있잖아요. 네, 오늘부터는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루닛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JLK도 그런 의미다. 그런 있다. 자, 다음에요. 조선주들은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못한 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방산주증이 요즘 LIG 넥스원이 강세를 보이는데 요즘은 LIG 넥스원이 더 이쁘네요.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입니다. 유도무기. 한마디로 미사일입니다. 우리 지금은 그 패트리어트처럼 대공 방어 체계라든지 각종 미사일 저런 주로 LIG 넥스원을 주로 많이 합니다. 현대로템은 K2 탱크고요. 하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천무 다연장 로켓도 있고 레드백처럼 보병 수송용 장갑차도 있고 막 그런 건데 LIG 넥스원은 미사일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디 쪽이 지금 중동이 시끄러우니까 중동에 사우디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못 사거든요. 미국하고 사이가 껄끄러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를 많이 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LIG 넥슨이 그 최근에 대통령도 사우디를 방문해서 조만간 사우디에서 큰 계약이 나올 거다. 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폴란드하고는 좀 다르죠. 사우디는 돈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다만 미국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미국 눈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도 출발은 나빴으나 괜찮네요. 주말에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다음 무난한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출발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시장이 좀 미세하나마 뭔가 의미 있는 변화 조짐은 역시 느껴진다. 이번에 호텔 신라 이런 쪽 연이 쇼크가 크게 났습니다. 그 바람에 주가 많이 빠지네요. 네, 오늘은 항공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이오는 네, 연이 역시 루닛, JLK, 뷰노, 딥노이드, AI 의료 쪽이 강세를 보이 이 분위기 기운이 여타 종목으로 옮겨갈지 봐야 되겠는데요. 여타 종목들은 아직도 상관은 없어요. 자동차, 현대오토웨브가 좀 많이 빠져. 현대오토웨브도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하회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빠지나요? 와, 참 이런 것도 보면요. 현대오토웨브 같은 소위 말하는 우리 대형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도 지난 9월 12일 날 26만 원 갔는데 이제 14만 원이면 반토막 나겠네요. 9월 12일 날 고점 대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는요 스스로 내가 3%다 내가 5%다 내가 10%다 스스로 딱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주가가 빠지면 너무 별다른 악재 아닌데도 쭉쭉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절매 원칙을 어떤 종목이든지 꼭 세우고 하는 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쭉 수익률이 좋은 분들 만나보니까 다들 손절매 원칙을 꼭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지난번에 방송 때 일괄 매도도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반성해야 될 일인데 일괄 매도로 그냥 싹 매도해버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종목, 그 중에 종목 하나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주가의 관여가 과다하다. 이래가 한 달 동안 거래 정지, 계좌 이용 정지,
이런 걸 당했다 하는 분도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참 요즘 장은요. 대형 우량주라고 해서 현대오프토 에브레 마음 놓고 있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락할 요인이 아닌데도 빠지니까요. 참 요즘은 그래서 손절매물증은 꼭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 영풍재지 오늘도 거래가 안 되네요. 이야, 영풍재지 오늘쯤은 거래될 줄 알았는데 영풍재지가 사실 출발점보다는 더 내려왔는데 오늘도 거래가 안 되네요. 그래서 영풍재지의 영향이 큽니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한 5천억 터지다 보니까 모든 증권사들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지금 전극은 100%로 다 올려서 상향했더라고요. 다 신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가수요가 안 붙는 거죠. 가수요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만약에 반등이 오더라도 반등 탄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지금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 많아서 가수요가 안 붙는다. 가수요가 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영풍재지 사건까지가 정말 시장에 큰 부정적 영향.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나 빠진 거는 저도 참 IMF보다 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 우리 시장만 이렇게 유독 빠지는 건데 이건 정말 수급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단단히 꼬일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금감위원회 엊그제 국감에서도 경찰력,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금감위원장이 그냥 지나가는 자리 또 그냥 다들 폰만 잡다가 갔는데 이번에는 막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2020년, 2021년부터 시작됐던 의심이 가던 주가 조작 사건들이 다 걸려드는 앞으로도 이럴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주식시장에는 수급상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9시 12분인데요. 수급 한번 정리를 하고 적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터 볼게요. 코스피는요. 지금 0.3% 밀리고 있습니다. 212억 외국인이 순매도 출발하고 있고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도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상승 종목 수가 286억 좀 지수가 밀리면서 급속히 변화가네요. 아까 한 1, 2분 전만 좀 몇 분 전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하고 비슷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은 흐름이고요. 네, 코스닥 시장도 지금 0.4%, 제가 적을 때는 0.4% 하락이었고요. 상승 종목수가 423, 하락 종목수가 벌써 1000개를 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일방적으로 많고, 외국인은 349억 순매도,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도 하고 있네요. 출발 초기는 개장 초기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기류는 무겁습니다. 과연 이겨낼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쪽 루닛과 JLK AI 의료 쪽이 9월에 8월 말 8월 하순 9월에 상당히 이쪽부터 로봇 자율주행 등등 미래산업주들이 테마들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현대오토웨브, 자율주행의 현대오토웨브는 지금 약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뭐, 쌤쌤이라 본다면, 이 기운이 아무튼 좀 주변에 많이 좀 퍼져나가서,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개장 초반 흐름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상승 종목수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HPSP, 최근에 좀 움직여서 제가 어제 리포트를 썼는데 403870 그냥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HPSP는 그래서 시황에 따른 매매 단타하시고 손절매 원칙 꼭 지키시고 기관이 팔면 나도 판다. 그래서 이 회사 한마디로 고압입니다. 고압. 이게 포인트예요. 고압이고 상대적으로 저온이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요. 고압이라는데 고압이 중요한 미세화되면서 이제 하이케이 여기 이제 고유전 물질이라 그럴까요? 같은 메탈 금속이 많이 쓰입니다. 유전율이 높은 금속이 많이 쓰이는데 고온이 되면 금속이 아무래도 탈이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상대적 저온으로 고압에서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세계 유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 회사가 이렇게 60% 50%씩 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기업 보실 때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표현 쓰는 게 위에 시어머니가 몇 명이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회사는 시어머니가 있죠. SK 하이닉스라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의 핵심이잖아요. 쓸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어도 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밖에 없잖아. 근데 또 나 말고 딴 데가 있으면 시어머니가 딴 데도 막 육성을 해가지고 가격 경쟁을 붙이고 하겠지만 이런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배터리 배터리는 전기차 메이커도 있고 배터리 메이커도 있고 예를 들면 양극재는 그 밑에 양극재가 있고 시어머니가 둘이나 있는데 시어머니 상태가 지금 둘 다 안 좋아. 또 이것도 그러니까는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내게 해주겠어요.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 자기들이 지금 벌떡거리는데 양극재 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내게 내두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최근에 제가 업계에 들은 얘기인데 그 OLED 소재, OLED 장비 오너분을 제가 만났는데 매출의 사상 최대 매출이다.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올해 매출이 사상 최대 4,800억인데 영업이익은 100억 난답니다. 근데 4년 전에 자기들이 한 4천억 매출했는데 영업이익이 800억 났대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올해는 4,800억,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당장 뭐라 그랬겠어요? 야, 영업이익이 100억은 말이 안 돼. 한 500억으로 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거지. 위에 있는 시어머니가 가격을 후려져서 영업이익이 나빠지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도 또 쥐어짜야죠.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대일한 기술 때문에 시어머니가 있어도 참 드문 경우죠. 영업이익률이 50% 60%라는 거. 어마어마한 기술 경쟁력이 있다. 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닐링 장비대 말씀드렸듯이 고압으로 상대적 저온으로 하는 게 이 회사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일본 업체들보다 훨씬 나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저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착할 때 쓰는 금속들이 탈이 덜 날 수 있고 독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은 고압으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D램 쪽인데요. D램의 미세화 공정에 주로 쓰이는데 이제 낸드, 그다음 파운드리 이쪽도
진출할 수 있다. 이게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다. 보시고. 하지만 지난번 300% 무상증자했는데요. 이런 짓은 정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그렇게 막 고성장주는 아니거든요. 이런 회사는 정말 무상증자가 악재인데 아쉽네요. 지금 자본금이 404억, 반도체 장비 지원이 제일 높은 편일 겁니다. 자, 그래 3분기 실적은요. 작년 동기보다 좀 줄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줄어도 다른 장비 업체보다 낫죠. 다른 장비 업체들은 엄청나게 많이 줄 건데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기는 하나 작년 동기보다는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가야 할 만한 이유는 못 찾았어요. 시황에 따른 매매. HPS, P 말씀드리는 중에 시장 분위기가 또 확 달라졌네요. 코스닥이 오늘 아침에 변동성이 심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한 1분 있다가 수급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코스닥이 말씀드린 와중에 0.7%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도 줄어들었네요. 그쪽에서 보니까 루닛, 뷰노, JLK 요강세가 여전히 돋보이고요. 오늘은 현대오토리버가 제일 좀 서글프고 로봇주들도 플러스 돌았었어요. 자, 에코프로 이쪽도 플러스 돌았었군요. 그래서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야,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두산이 한번 밀어 뽑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데 지금 하나도 올른 것도 없잖아. 막 이렇게 고함을 한번 지르는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싹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시장이 제가 데일리 제목에도 적었지만, 네.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 조짐. 이게 정말 좀 큰 변화로 갈지. 그동안에 우리 코스닥이 뭔가 좀 강한 반등을 보일 것 같은데 그 고비마다 꼭 외부에서 악재가 나와서 지난 여기는 중동 분쟁, 벽화 이게 터지면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확 팔아서 자빠졌고 이번에는 참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또 외국인이 2차 전지 관련주는 대거 매도하면서 또 확 떨어져 가지고 자 오늘인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워낙 그동안 비성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신용잔고가 2조 7천억이 줄어들었다면 매물이 엄청나게 급감하거든요. 돌아서면 팔매물이 없는 상태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그 돌아서는 계기가 강력한 계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돌아서기만 한다면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계기가 어떨지 어쨌거나 지금까지 하락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급락만큼 호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관점에서 V자 반등을 노리는 이유가 지금 다 우리 애청자님 다 지금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쭉 나가봤더니 좀 매매 좀 잘한다는 선수들도 지금 다 바텀을 났더라고요. 바텀하게 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초기에 공략을 잘 해야 빨리 회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는요,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그 관건이라서, 네, 이 모멘텀 변화의 그 저점을 포착하려고 제가 여러분 같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장중 속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아침에 쭉 밀리는데 지금 개인 매도로 아침에 쭉 밀리는 거 보니까 오후장이 확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그날 돌았었는데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지금도 미세하지만 작은 변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또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여러분들이 유망주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로봇 관련주들 좀 강세 보이네요. 제가 예상했듯이 이제 AI 의료, 로봇, 자율주행을 약합니다. 자율주행만. 현대오토리버는 개별 악재라 치고 로봇, AI, 그 다음 바이오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바이오도 네.
아직 전반적으로 화려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바이오도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네, 바이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종목 분위기가 좀 이어져서 그래서 지금 우리 애청자님 다들 큰 손실에 힘들어 하실 건데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다른 주식들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루닛을 살 수 있는 수량이랑 지난번에 보여주신 내 주식인데 그새 많이 빠졌어요. 근데 루닛도 같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루닛을 살 수량이나 지금의 루닛을 살 수량이나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때 두산 로보틱스를 살 수량이나 지금 수량이나 별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장화가 쭉 흘러내리다가 반등하네요. 지금은 AI 의료 로봇들이 아침에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코스닥만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변화가 좀 많은데 0.5% 올랐네요. 아까 14분 전에 14분 전에는 0.4% 하락이었는데 14분 동안 변화가 많았네요. 상승 종목이 788, 하락 종목이 694, 아까는 423, 하락 종목이 1055. 이렇게 14분 동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365 종목이 늘어났고요. 하락 종목은 이름 얼마입니까? 355에서 361 종목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14분 동안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고 상승 종목이 많아지는 이렇게 본다면 시장에 나름 에너지가 좀 힘이 있다. 14분 만에 이런 변화가 오다니. 오늘도 엎치락 뒤치락 하겠고 월요일이니까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10시 반부터 또 변화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개장 초반의 흐름으로 볼 때는 네, 밀릴 때는 밀리더라도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다.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공략하시고 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빠져나온다. 제가 이번 9월 이후에 이런 IMF급 폭락장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느끼는 건 결국 저도 라떼는 말이야 습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거나 시장 변화에 맞춰서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나도 역시 그걸 못 버리고 있구나 막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좀 정말 주식을 인스턴트처럼 특히 중요한 거는 매도를 꼭 잘해야 되겠더라.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셔서 나는 3%, 나는 5%, 나는 10%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꼭 자, 일단 팔고 다시 본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팔고 다시 저점에 다 더 싸게 살 계획을 세운다. 어떤 심한 분은 사서 3% 물리면 손절매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손절매 하고 다시 본다. 저런 점은 나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주식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결과가 좋은 분들한테 계속 배우고 기업도 공부를 하고 참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빨리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움직인다. 두산 로보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만 아까 개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마이너스였잖아요. 별로 비리비리했는데 벌써 13%입니다. 그러니까 와, 14, 지금 13.9%, 14%면요. 우리 이제 라떼는 말이야. IMF 시절로 치면 상한가 3.5개입니다. 상한가 3.5개. 사흘 반을 상한가 친 거예요. 그게 이 눈 깜짝할 새 움직이니까 참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낙폭이 컸다. 오늘 지금 아침 흐름은 역시 낙폭과 대주들이 움직인다. 자, 다시 한번 그걸 제가 그동안 계속 이런 거를 이슈분들 정리해 드린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할 때 많이 빠진 주식 장대이거든요. 아직 못 오른 종목도 있지만 일단 뷰노 올랐고요. 아직 못 오른 종목도 있지만 지금 루닛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 있네요. 두산 로보틱스도 37%나 40%나 45%나 다 비슷합니다. 하루에 움직임 보이 크니까. 그래서 JLK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여기도 조금 움직여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뭔가 좀 꿈틀거리는 이제 이게 전반으로 확산될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데 뭐 이유는 뭐 별거 있습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비정상적으로. 네. 아메리고님 커피숍, 편의점, 음식점 다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게 경제도 그 생각하는데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주머니가 가벼우면 뭐 당연히 옷 같은 것도 안 사고 차도 안 바꾸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외식도 당연히 줄이고 그럴 것 같네요. 네, 제임스 설고의 양강 고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 장은 저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무슨 수급상 이렇게도 빠질 수 있구나. 네. 그래도 분발해 주십시오. 저도 분발하게 힘내 주십시오.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지금 예상했듯이 AI, 의료 AI 관련주에서 로봇주들 테마로 낙보이가 로봇주 테마로 움직이는 거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뭐 어쨌거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당을 앞두고 나는 옳은 것도 없어 재미 본 것도 없어 하고 좀 한번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오늘부터 수요 예측에 좀 나 주가 좀 올라야 되겠어 하고 한번 고함을 질러 보는 것 같은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역시 구공정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반대 돌았을 때는요 많이 빠진 주식 장땡입니다. 그동안 덜 빠지고 안 빠졌던 주식은요 당연히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미 반도체 이런 거 들고 있다면 네, 여기서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낙폭과 대주 쪽으로 옮겨갔다가 와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IT 쪽 네, 11월 다 이번 주 후반부터 심택 대덕전자 실적이 나오죠. 대덕전자가 제가 알기는 11월 2일이고 심택이 11월 3일 날 실적 발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11월 들었으면 중소형주들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게임주들도
오늘 네오위즈가 강세가 좀 돋보이고요. 리메이트가 좀 돋보이는군요. SM은 지금 카카오 문제로 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의료기기 쪽은 전반적으로 플러스네요. 오늘은 루니, 뷰노도 낙폭이 큰 종목이죠. 의료 AI가 가장 좀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그건 지난주에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로봇이 오늘 지금 강합니다. 로봇과 2차 전지도 오늘 괜찮아요. 2차 전지도 주말에 나온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도면 상당히 견조한데요. 오늘은 나노신 소재가 좀 돋보이는군요. 특히 2차 전지가 막 꼭 에코프로 BM이 아니라도 지금 힘든 이유가, 예를 들면 나노신소재도 2차 전지들이 마지막에는 다 한 번씩 고개를 들었거든요. 7월 하순에. 요게 지금 신용 만기가 딱 왔죠. 7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30일인데 7월 마지막, 7월 뭐 이때쯤 이미 시세가 좋았잖아요. 이때도 요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기가 지금 돌아오는데 그 만기 매물 영향이 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타 종목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이 약한데, 하지만 그동안 빠지기도 무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녹스 같은 종목도 엄청 빠졌죠. 이녹스도 상당히 매력 있는, 앞으로 한번 보시겠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이 그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드는 건 다 뒷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하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업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누가 하라고 하니까, 믿을 의지할 만한 곳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지금 주가 쭉 빠졌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녹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안정되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엄청 빠졌더라. 7월 하순에 이랬던 것들이 지금 보는 정면. 제이오 같은 경우도 엄청 빠졌죠. 마찬가지입니다. 7월 하순에 4만원 갔던 게 지금 반토막 이상 나는 것도 좀 수급적 영향이 크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2용 소재주들입니다. 두산바켓은 이제 실적 부진, 어닝 쇼크다 해가지고 떨어집니다. 이번에 두산박 건설기계 쪽이 다 안 좋아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콩 떨어졌죠. 어닝 쇼크가 나서.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호텔신라도 말씀드렸듯이 어닝 쇼크라서, 그래서 지금 어닝 쇼크라고 할 때 주가 반응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타난다 하는 점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LG생활건강이 어닝 쇼크 나면서 콩 떨어졌죠. 삼성전기도 지난주에 어닝 쇼크다 콩 떨어졌죠. 요즘은 어닝 쇼크에 굉장히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행복님, 소재 이녹스 J5주 어떻게 좋아 보이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굳이 고른다면, 이녹스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088390인데요. 이녹스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소재는 상대적으로 낮다. 네. 제조 말단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제가 매수 의견을 썼는데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가 매력적인 이유는 자회사 중에, 네, 이녹스 에코엠, 여기 일단 매력이 있고요. 이게 1차고. 두 번째, 이녹스 첨단 소재는 상장사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리튬 사업을, 했죠. 리튬 가공 사업을 이제 하는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3사, 배터리 3사 중에 한 군데에서 일거리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녹스 에코엠도 매력인데다가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의 이녹스 첨단 소재 본업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OLED TV가 오늘 이제 LG전자 얘기하기를 작년보다는 역성장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녹스 첨단 소재가 그 봉지재를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부정적인, 본업은 부정적이나 네, 배터리 3사 중에 한 곳이 야, 가공은 네가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게 구문입니다. 이녹스 에코 M이 일단 비상장 수준의 매력인데요. 원래 TRS라는 회사가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고순도 실리콘 파우더, 음극재에다가 네, 실리콘을 더 많이 넣으려고 지금 하고 현대차, 기아차도 내년에는 10%까지 넣을 거다. 네, 이런 기술이 나오도록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이 실리콘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집에서 만들어요. 국내 유일하다. 지금 시장은 워낙 폭락이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경황이 없죠.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지금 대주전자재로 포스코, 한솔 전부 다 여기서 실리콘을 사서 파우더를 사서 넣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유일한 소재 업체라는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2차 전지가 돌아선다 이러면 이런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초기에 공략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방송은 자, 수업 한 번 더 적어 놓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코스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6분 전에 비해서 16분 전에 하면 코스닥이 0.5% 16분 전에 비해서 16분 전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래서 상승 종목은 805, 하락 종목은 663인데 보다 17종목 정도 상승 종목 증가했고요. 하락 종목은 31종목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수급은 등락 종목 수는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다. 이 말은 시장이 뭔가 에너지가 역시 지난주부터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고요. 잊지 마실 거는 지금은 매물 공백 상태다. 나올 매물은 다 나왔다 하는 것.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비슷했고 특별히 크게 빠진 업종이 없어서 오늘은 담보 부족 매물 압력도 오후장에 나올 담보 부족 압력도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본다면요. 10시 반에 외국인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외국인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 종목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보는 게 AI 의료 테마가 로봇, 그동안 낙폭이니까 로봇까지 갔다. 로봇이 아주 두산 로보티스 강세인데요. 이 분위기가 좀 그동안 낙폭 컸던 종목들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제 카페에 낙폭과대주 이슈 분석 코너의 낙폭과대주를 참고하시고
어쨌거나 폭락장 다음에 반등할 때는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이더라.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아니면 판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오늘 드린 말씀 또 하나는 그동안은 저는 막 여러분께 기업 내용을 위주로 알려드리고 기업 내용에 정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매매를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웬만하면 매매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려고는 합니다.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걸 누가 합니까? 그죠? 그거를 사십시오, 파십시오 한다는 게 본질적인 요인이 딱 있으면 예를 들어 어닝 쇼크입니다. 일단 팔고 어떻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요인은 참 힘든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번 장을 보면서 제가 배운 거는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정말 달라졌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좀 이제 자동적인 스탑로스를 꼭 하자 말씀. 그건 제가 돌아다니면서 잘 하시는 분들한테 배운 거니까 우리 전자님도 앞으로 맺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도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관건은 외국인들이 제 방송권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0시 반 정도부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의료 AI와 로봇이 움직이는데 이 테마들이 여타 바이오라든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 쪽으로 움직이는지 내부적으로 여기 초점을 맞추시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주말에 2차전지를 둘러싼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분위기가 오늘 이 정도라면 시장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좀 낙폭과 대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이 손실을 빨리 만회하시도록 해주셨으면 저도 그걸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는 내일 아침 10월의 마지막 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또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